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남명에 있는 재성은 여자를 나타내고 여명에 있는 관성은 남자를 나타내죠. 즉 배우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남명에 재성이 없다는 것, 여명에 관성이 없다는 것은 배우자를 나타내는 여자나 남자가 없음을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남명에서 재성이 없고 여명에서 관성이 없는데 부부로 인연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어찌된 연유일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명의 무관, 남명 무재의 결혼 관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재사주, 무관사주라 해서 결혼 못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주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사람이 많은데요. 다만 고서에서는 재살혼잡이나 관살혼잡 사주를 신분과 계급에 따라 배우자 운이 약하다고 했을 뿐입니다. 하여간 무재사주나 무관사주이면 왠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도 한데요. 재살혼잡이나 관살혼잡은 배우자 운이 약하다기보다는 이별이나 헤어짐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살혼잡이나 관살혼잡 의미를 부언하면 과거에는 사주팔자 자체를 신분이 천하고 귀한 것에 기준을 두고 따졌는데요. 신분이 천하면 노비는 노비끼리 결혼을 하고 천민은 천민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재살혼잡이나 관살혼잡 사주는 배우자 운이 약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장터에서 소리를 하거나 사당 놀이패, 기의 상인, 노비 머슴 또는 관노, 관기들의 사주팔자를 무재사주, 무관사주, 재살혼잡, 관살혼잡, 그리고 흉신이 많은 사주 등으로 보았지요. 그래서 고서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날개를 달고 전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결혼 운은 관성이 없는 무관사주, 재성이 없는 무재사주 또는 재살혼잡이나 관살혼잡이든 간에 용신운이 오면 재성, 관성에 관계없이 결혼을 하게 되죠. 용신운이 오면 오히려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는 결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운 또는 세운에서 재성운과 관성운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남녀 모두 배우자 운이 좋아진다고 봅니다. 한 예로 무관 여성을 상담했었는데요. 내담자는 남자 인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애 지속력도 약해서 1년 이상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고 또 자신의 사주팔자가 좋지 않다면서 타고난 사주를 탓하기도 했죠.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사주나 나쁜 사주가 따로 없다는 것, 이제는 잔소리가 될 겁니다. 배우자도 좋지만 배우자의 부모복도 좋아 간호사로 일하면서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무재사주라 아버지 복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사주 구성을 보고 약한 부분은 채워가고 넘치는 부분은 덜어내면서 살아가는데요. 즉 운이 좋은 시기가 또래하면 좋은 기회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나의 운이 들어올 때 열심히 노를 저어가듯 자신의 계절을 알고 그 계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 아빠, 부자 엄마라는 표시를 이마에 붙이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들은 평범한 인생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사주 구성을 제대로 알고 자신의 운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관성이 지장간에도 없는 무관녀라도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무재사주, 무관사주는 한 분야의 전문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데요. 재성, 관성이 없으면 전문직에 종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재사주나 무관사주는 배우자가 없는 사주라고 할 수는 없지요. 인성이 태고한 사람도 이혼이나 재혼을 하고 관살혼잡도 이혼이나 재혼을 피하기 어려우며 식상이 태고해도 배우자를 힘들게 하는 과부팔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웬만하면 거의 다 이혼, 재혼, 사별, 별거 등
배우자 운이 없다는 것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사주 원국에 흉신과 형충파해가 즐비하다고 해서 당연히 배우자 복이 있느니 없느니 불리하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름 붙이다 보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무제사주나 무관사주가 결혼 운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명리학의 핵심인 궁합은 반드시 보는 게 좋습니다. 두 사람의 궁합이 안 좋으면 마음이 힘들고 애달프지만 서로에게 어울리지 않는 나쁜 인연은 미리 끊어줌으로 해서 서로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또 사랑하고 아끼지만 궁합이 안 좋으면 서로 맞추기 위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궁합을 보면 서로에게 필요한 기운들을 보태주고 덜어내야 할 기운들은 미리 알게 되지요. 서로가 양보와 이해와 배려로 사랑을 아름답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술사들 역시 내담자와 같은 마음이어서 궁합의 길흉에 따라 술사의 기분도 좌우되는데요. 기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서로의 문제점과 단점을 보완해주는 사람끼리 만나면 흐뭇하지만 서로를 힘들게 하는 궁합이라면 조금은 괴로운 상담이 되기도 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내 운은 스스로 운행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혼은 역시 사주에 없는 십신 때문에 결혼운이 없는 게 아니라 일단 사람을 만나고 꾸준히 만나야 결혼을 하는 것이지요. 결혼은 나의 의지이고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주 원국에 있는 어떤 구조로 인해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명주는 수월에 태어난 갑진일주여명으로 제다신약 사주입니다. 갑목 일간이 토재성으로 설하여 신약하기 때문에 묘목 지장간이 갑목을 용신으로 삼는데요. 태과한 토기운이 목국토하고 토국수에서 사주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것이 급선무인 사주입니다. 재성이 왕하여 신약하고 비겁이 왕한 구조인데요. 사주상 재물이 풍부하고 또한 남편복도 있는 사주이죠. 용신인 갑목이 지지에 통근하고 투했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해서 기운이 있는데요. 진술충 묘진에 사술원진이 사주원국에 탑재되어 남편과 충돌하거나 별거하지만 용신인 목기운이 있기 때문에 자식덕이 있는 사주로 봅니다. 대운도 용신으로 잘 흐르기 때문에 재물운이 풍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사술 원진과 시주 양인살은 다소 거만하며 독불장군 기질이 강하고 굴복과 인정을 안 하며 리더하려는 성향이 강해 리더십을 발휘할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인살은 월지, 일지, 시지에 있을 때 강하게 작용하지요. 특히 여명의 양인살이 제왕에 놓여 있으면 그 기운은 더욱더 강하게 작용해서 맺고 끊임이 강한 성향을 나타내는데요. 즉 부부불화, 다툼을 조심해야 하는 사주로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